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재수생이 어떻게 혼자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옆에는 우리 라임님 나와 계시고요. 혼자서 수학 공부하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그죠? 네. 본인도 당연히 혼자서 했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순간순간들이,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오거나, 그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랬던 경우는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옆에 선생이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거는요, 이해와 암기는 순서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럴 때는 30초 이상 고민하지 말고요. 암기부터 먼저 하세요. 잘 모르겠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갖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유심히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습하면서 그 부분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암기가 완벽하게 되던가 아니면 이해가 먼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100번까지도 복습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번이라도 다시 봐서 암기가 되던 이해가 되던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되면 그 다음에는 이해와 암기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공부했던 적은 없죠. 예, 근데 저는 머리가 좋지는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해든 암기든 먼저 하고 어려운 거는 100번이라도 복습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 암기라는 거는요, 이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수학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다 유형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있지도 않은 유형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그런 문제들 같은 뭐 킬러 문항 해가지고 두세 문제씩 나오는데, 근데 그런 문제 다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저처럼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은 틀릴 각오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이라도 완벽히 100%를 맞기 위해서 유형을 갖다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데 유형 자체를 암기하거나 유형 자체를 갖다 이해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 단위라는 거는 제가 뭐 기존 시청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많이 나올 텐데요. 세 문제부터 20문제까지 이 정도 사이 정도에서 이 단위를 갖다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단위가 뭐냐면요, 세 문제를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세 문제를 나가요. 여기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전 세 문제를 갖다 됩니다. 내가 진짜 이 문제 알고 있나? 아니면 모르고 있나?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갖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답까지 다 쓸 필요 없어요. 시험 보거나 복습할 때는 풀이하는 과정 모르는지까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이때 답까지 다 풀려고 하나하나 맞추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3대1, 9대1 이렇게 됩니다. 3대1이나 9대1이 뭐냐면 3번 정도는 풀이하는 중간 과정까지만 나가고 3번에 1번 정도는 끝까지 답까지 풀어보는, 저는 9대1도 추천드려요. 즉 9번 정도 복습까지는 굳이 답까지 다 쓸 필요 없고 중간 과정까지만 나가고 그 중에 어쩌다가 한 번만 답을 갖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다 해가지고 굳이 답까지 풀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예수 복습의 균형 비율은 2 플러스 알파, 2 알파,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 세 문제를 진도를 나갔어요. 또 세 문제를 진도를 나갔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까지는 점검을 해야, 가령 나는 수학 실력이 괜찮아 이러면 뭐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가야 되죠. 10문제를 새로 나가면 예전 10문제를 한 번씩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씩은 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것들은 별표를 해놨다가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는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이 10개 10개 나간다고 치면 10개 10개 나가고 그 다음 10개 10개 또 나가고 그 다음 10개 10개 또 나가더라도 이 틀렸던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남겨놓고 복습을 갖다가 추가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다음 문제답 트윈 페이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하고 답을 동시에 펼쳐놓고 보세요. 보는데 바로는 보지 마시고 30초 정도는 고민을 갖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가 떠오르면 굳이 30초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생각한 게 맞는지 바로 답을 확인해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복습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을 경우에는 30초 정도 고민하는 느낌으로 꼭 30초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5초가 될 수도 있고 뭐 40초가 될 수도 있는데 대략 30초는 넘지 않게 즉 너무 오래 고민하지도 말고 너무 조금 고민하지도 말고 적당량 고민하라는 얘기에서 제가 30초 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네, 그 다음 표시를 잘 하자. 자, 문제를 갖다 풀었어요. 그냥 맹수맹수 나 88번 풀었다. 그러고 넘어가고 89번 풀었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풀 때마다 이렇게 괄호를 치시거나 아니면 한 번 풀 때마다 이렇게 쓰기 모양을 갖다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거는 별표를 꼭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다시 보지 말자. 그럼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했어요. 대괄호 표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번 그 복습 횟수, 복습 회차에서는 더 이상 복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별표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즉 별표가 위에 있으면은 별표 해놓고 이렇게 막 풀이 과정이 막 여러 번 돼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가 나 이 문제 자신 있어. 그럼 어느 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별표에다가 대괄호는 마침 끝내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표시들을 문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그 답안지는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식이 나오고 식의 1번 혹은 기억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기억에 나와 있던 거를 참조를 해서 그 다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죠? 네. 네, 위에 있는 조건 가에 따라서 아니면 위에 있는 풀이 1번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화살표 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보기도 편리하고 그죠? 위를 갖다 기억, 니은 써놓고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애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족한 설명, 부족한 그림은 틈틈이 추가해야 돼요. 이 답안지를 갖다가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 중요한 풀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거 로그 계산을 갖다가 로그 뭐 a분의 b 이 계산을 갖다가 안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족한 설명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해답지에는요. 보통 해설지에는 그림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그림은 끊임없이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그림만 그리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너무 편리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식으로만 풀려면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림으로 푸는 게 나은데 해설지 보면 그림으로 안 하고 식으로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부족한 그림을 본인이 추가해서 좀 그 해설을 완벽하고 보기 좋게 만들 것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요령들을 지켜주신다면
재수생 입장에서 수학을 독학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없어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갖다 잘 지켜서 하면 재수생도 특별히 그 과외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혼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